자, 3교시 들어갑니다. 우리 27쪽 보세요. 27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별표 치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관지구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추가적으로 세분합니다. 특화 경관지구도 세분이 가능해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밑줄 동그라미 2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밑줄 동그라미 3번. 세 군데입니다. 이렇게 용도지구 세 가지. 경중위를 특정해서 세 분을 모셨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세 분 동그라미 쳐야 되겠습니다. 더 나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더 나눌 수 있는,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경중위를 특정했다. 이렇게 잡아요. 특정해서 세 분 모셨다. 경관지구하고 세 분 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또 뭐가 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다. 경관지구 설명하면서 우리 서울시의 조례로 해서 더 세분한 게 있는데 서울특별시 바운더리 이 경계의 경관지구가 지정된 걸 시계 경관지구라고 그랬죠? 예, 그런 게 더 세분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교정시설 보호지구, 군사시설 보호지구에서 이렇게 더 나눌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에서 이렇게 더 나눌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세 가지 지구, 용도지구 뭐가 있어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 명칭, 지역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자,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밑줄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경고한다, 뭐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특보에 실렸다. 이거 유해 용도지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 가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로 열고 밑줄 긋고 또 별표 쳐요. 용도지역, 해당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이 안 됩니다. 강화하는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가능합니다.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 있어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강화하는 것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에 네모였고 넣습니다. 방제지구. 자, 방제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용도지구니까. 이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 방제지구의 재저감대책 포함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재저감대책을 포함하자 하는 용도지구는 뭐다? 방제지구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재저감대책은 각종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에 이 대책이 수립되거든요. 그래서 방제지구에서만 나오는 용어가 재저감대책을 포함하자 하는 내용은 여기만 나온다. 꼭 잡아야 돼요. 이게 방화지구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재저감대책을 포함하자 하는 것은 무슨 용도지구에만 나오는 말이다? 방제지구 잡아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칩니다. 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일일이 계획잡자로 갈 겁니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자,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한다? 일일이 계획잡자에만 지정됩니다. 따라서요. 일일이 계획잡자.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일일이 계획잡자, 일일이 계획잡자.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한다? 일일이 계획잡자에 지정합니다.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 3, 4 딱 묶어놓고 별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OX. X 어디에만 지정한다? 일일이 계획잡자. 일반주거,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합니다. 자, 1호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건축 제한만을 완화. 네모였고 별표칩니다. 자, 건축 제한만을 완화한다. 토지용 제한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를 지정한다?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합니다. 뭐를 지정한다?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합니다. 건축 제한만을 완화. 자, 다시 한번 2번 가봅니다. 2번. 간선도로의 교차지, 교차지 밑줄, 대중교통의 결절지, 결절지 밑줄 그어놓습니다. 등 토지용 및 교통 여건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 지역 간의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 밑줄, 가로미러 밑줄 그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각종 번화가에 지정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번화가에 지정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합니다. 3분의 1 이하 네모였고 별표 쳐요. 이걸 2분의 1로 바꾸면 안 됩니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2예요? 3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은 체계적 계획적 개발관리 밑줄 긋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여기 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가 보니까 상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업무시설 이런 것 등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만 상가나 이 업무시설의 이 임대료가 엄청 비싸. 이렇게 되어지면 이 상업 업무의 기능을 가진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을 갖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좋은데 이걸 바꿨을 때는 기반시설 확충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반시설이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일일이 계획 잡자. 일반 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만 뭘로 지정하냐면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을 해요.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하면 별도로 기반시설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요? 그래서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상업이라든지 업무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와.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지정하는 거야. 그냥 위요. 3분의 1. 아무것도 아니. 이제 윽박질 내야 돼. 자, 28점. 이 용도지구에 행위 제한 나오죠? 용도지구에 행위 제한 나와요? 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되죠? 여기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야. 그러나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건폐율 20, 용적률 상한치 80 적용받자 이런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행위제한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행위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용도지역까지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행위제한은 건축행위제한은 우리가 55의 667 막 이런 거 배웠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법령에 나와. 법령.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령이라 그래. 대통령령으로 나온다고. 시행령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거야. 법령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런데 용도지구에 있어서 용도지구의 지정 자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놓으면 그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뭘로 하느냐 하는 거야.
꼭 시험 문제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하면 틀린다니까. 이 말 이해해요? 제가 뭘 설명하는지? 그 용도 경관지,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규모, 크기,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건 시가지 경관지구가 여기에 지정된 시가지 경관지구하고 상무지구에 서울 종로 을지로 일대에 지정된 시가지 경관지구를 보면 건축물의 규모, 형태, 크기, 높이 이런 게 다 똑같아. 여기하고 다 달라. 도시마다 다 달라. 다 달랐다고.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해. 여기에는 왜 이 건축물이 높은 건축물이 안 들어왔느냐. 광주시 조례로 정한 거야. 서울은 왜 그 건축물이 들어와? 또 서울시 조례로 정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원칙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데 예외가 시험 문제 나와요. 예외가 고깃집이야. 고깃집에서는 예외로 가는 거야. 따라서요. 고깃집,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집단취락지구, 고깃집,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이 높이를 초과해서 건축계획을 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야. 꼭 시험 문제는 이걸 도시군 계획 조례로 바꿔버려. 내용 아시겠어요? 어떻게 취재되는지? 나 이게 톡 틀려버리면 안 돼. 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해. 건축행위 제한을.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잡으면 돼요. 집단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의 행위 제한은 뭘로 가느냐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에서 하는 거야. 따라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법으로 한다. 이렇게 가요. 개발 제한구역법으로 합니다. 이 법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전부 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낸다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해. 지금부터 체킹할 거야. 빨리빨리 이해해 주셔야 돼. 28쪽 1번 경관지구 네모였고요. 두 번째 줄 도시군계획 조례 몇 줄, 네 번째 줄 끝에 도시군계획 조례 몇 줄. 2번 고도지구 별표 네모였고 도시군 관리계획 몇 줄 거예요.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방제지구 몇 줄,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도시군계획조례 몇 줄, 4번 보호지구 몇 줄, 도시군계획조례 몇 줄.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네모였고 놓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이상과 같다. 이게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스 나오죠? 박스 옆에다가 써놔요.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이렇게 써놔요. 자, 단독주택 들어올 수 있죠. 시골의 마을입니다. 1종근생, 2종근생 들어와요. 물론 몇 가지 제외되죠. 안마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운동시설이 들어옵니다. 창고,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들어오죠. 교도소 들어올 수 있어요. 국방시설, 이 군부대 들어옵니다. 방송국 종류 들어와요. 방송통제, 발전소 종류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신병원 들어온다 그랬어요?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 정신병원 안 돼요. 근데 정신병원이 출제돼 버렸어요. 이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런 걸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고. 정신사납지. 자, 나목 봐요. 집단 취락지구 나옵니다. 데모였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행위 제한을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밑줄 긋습니다. 법령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자, 6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는 개발진흥지구 네모였고요.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밑줄 그었습니다.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뭐 그 정도. 오른쪽 위에 갑니다. 7번 갑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밑줄 그어요. 고깃집만 제외하고 나머지 무조건 도시군계획 조례입니다. 두 번째 줄 도시군계획 조례 밑줄 그어요. 8번 복합용도지구 밑줄 그었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이외에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해서 도시군계획 조례 밑줄 그어요.
모두 다 도시계획조례인데 행위 제한은 뭐만 지금 예외로 간다? 고깃집만 예외로 갑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가나다 묶어놓고 별표칩니다. 일반 주거적 밑줄 1회 동그라미, 일반 공업적 나목 밑줄 1회 동그라미, 계획관리적 밑줄 계획의 동그라미 칩니다. 일일이 계획잡자로 갑니다. 일일이 계획잡자로 갑니다. 일일이 계획잡자로 갑니다. 자, 일일이 계획잡자. 일반 주거적은 준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일반 주거적 땡땡 준주거적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이 말 나오죠? 이 말은 일반 주거적의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준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그대로 상업 업무의 기능을 가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나 다만 안마실소, 관람장, 공장, 유물 저장물 처리시설, 동물, 식물 관련시설, 장례시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잡냐고. 안 잡아도 괜찮아요? 자, 일반 공업적 봐요. 준공업적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준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해요? 그러나 준공업지역은 제가 근로자들의 거주공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아파트,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이자시설은 제일입니다. 이건 또 못 들어요. 아파트는 못 들어온다. 아파트 하나만 잡아가죠. 그거. 자, 계획관리지역 봐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원래 계획관리지역에는 기역리언, 디귿, 리얼 이게 못 들어와요.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기역리언, 디귿, 리얼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이종근생 중 복합용도지구로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면 일반음식점, 휴경시점 제가 좀 건축할 수 있어요. 판매시설, 이마트 들어옵니다. 자, 숙박시설, 모텔 지을 수 있어요. 유원시설업 들어옵니다. 유흥지점은 안 돼요. 근데 유원시설업은 가능합니다. 뭐 이제 요런 것들. 2번 별표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공개시설 네모였고요. 학교 청사 등으로 이해하자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71조에서 82조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지만 높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밑줄 그어요. 경고한다 잡아야 됩니다. 경고한다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리모델링 동그라미 쳐요. 리모델링 하면 혼나 하고 경고를 하니까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예, 옳지. 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해 동그라미 칩니다. 자, 리모델링 한다 하면은 완화한다는 것은 무슨 용도지구 두 가지?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경고한다 잡아야 돼요. 4번 갑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밑줄 그어요. 하는 경우에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시킵니다. 문제집으로 갑니다.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용도지구죠. 옳은 것은 뭐냐. 1번 용도지구란 토지 영역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구역 위에 지정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꿔놓습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완화만 하는 게 아니고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두 번째 줄 용도구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꿔놓습니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2번 중심 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 용도지구 2차적 지정이니까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있다. 중복지정이 가능하죠. 3번 갑니다.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경관지구 밑줄 경중이를 특정해서 세분 모셨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죠. 고도지구 지우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바꿉니다. 방화지구를 지우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바꿔놓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바꿔놓습니다. 세분화에 지정할 수 있다. 4번 갑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나 다른 용도지구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죠. 상업지역의 방화지구 또 시가지 경관지구 자꾸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4번이 옳다. 5번 시도이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법률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라고 바꿔놓습니다. 안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78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78쪽 2번 문제. 옳은 것 고르기죠. 1번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는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 보호지구를 경관지구로 바꿔놓습니다. 자, 2번에 화재 위험을 예방 밑줄 긋고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에 대한 설명이죠. 문화재 중요시설물, 항만, 공항, 공용 또는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 보호죠.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지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지구라고 써놓습니다. 4번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긋습니다.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긋고 완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완화에 동그라미 쳐요. 자, 완화이기 때문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다 복합용도지구다. 복합용도지구다.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야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복합용도지구로 바꿔놓습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를 복합용도지구로 바꿔놓습니다. 자, 5번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밑줄 긋고 제한에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쳐야 돼요. 따라서 특정용도 제한지구 맞죠?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용도지구의 세분이죠. 옳은 것은 경관지구, 경자시 특화입니다. 경자시 특화죠.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로 지어야 되겠네요.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합니다. 경자시 특화, 방제지구, 방제 시작 이렇게 걸리는 거죠. 따라서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세분합니다. 집단 방제지구 틀렸죠. 시가지 방제지구로 바꿔놓습니다. 보호지구는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역사적으로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내용 돼요? 다 틀렸죠? 자, 4번은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됩니다. 고도지구는 세분 없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이게 맞네요. 5번. 5번 정답. 자, 4번 갑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밑줄 그어요. 5가지죠.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항만, 공항, 공용시설이 빠졌네요. 세종청사, 정부 종합청사 빠져있죠. 학교시설을 지우고 공용시설로 바꿔놓습니다. 교정시설, 군사시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5가지로 더 세분이 가능합니다. 넘어가요. 80쪽으로 갑니다.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역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역번에 고도지구 나오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규제입니다.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규제 밑줄 긋습니다.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규제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최고한도를 규제해 최저한도를 규제해요.
최고 한도를 규제합니다. 자, 니은번에 자연방제지구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죠.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가지입니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미출 발표. 따라서 시가지 방제지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연방제지구 틀렸죠? 시가지로 바꿉니다. 니은번 X. 디귿번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죠.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 네모. 특별한 경관,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보호 동그라미, 유지 동그라미, 형성 동그라미 칩니다.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디귿번 틀렸어요. X. 리을번 집단 취락지구, 녹관 농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연 취락지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집계, 개발 제한구역이죠. 자, 여기에는 자연 취락지구로 바꿉니다. 미음번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용, 관광, 휴양기능 중 둘 이상 기능 밑줄 복합개발진흥지구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미음이 맞고 니은, 디귿, 리을은 틀리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죠. 1번 개발진흥지구란 밑줄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허브, 집적단지를 얘기합니다. 주로 집적단지 있죠. 허브. 2번 들어갑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밑줄, 지구단위계획 밑줄고요. 맞죠? 개발계획도 밑줄 긋습니다.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고갯집, 고갯집 예외로 가자. 3번 특정개발진흥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바꿔야 되겠네요. 왜? 둘 이상의 기능 중심 밑줄 긋습니다. 따라 3번이 정답이네요. 특정개발이 아니고 복합개발진흥지구로 바꿔놓습니다. 4번 갑니다. 3번이 정답. 도시적 의회 지역에 위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편에서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편에서 나오는데 미리 나왔네요. 우리 도시적 의회 지역 있잖아요. 개두마리 대체. 그 개발진흥지구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무슨 놈의 여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의회 지역에 위치하면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했었죠. 맞는 내용이에요. 5번에 도시적 의회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농취리가 자취하면서 기른 국산품 습계사 이런 내용이요. 여기 도시적 의회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습계사 40% 받고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이게 100% 받는다. 용적률 150, 100, 1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야, 이 내용. 특례 주는 겁니다. 맞아요. 5번. 7번 갑니다.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1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우고 조례로 갑니다. 용도지구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조례 이렇게 가야 돼요. 조례입니다. 조례. 정확하게는 도시군에 있어서의 조례죠. 도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다. 조례로 바꿔놔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2번 갑니다. 경관지구 밑줄 그어요. 도시군 계획 조례죠. 자,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대제한의 적용등에 관해서는 뭘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지워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간다. 어디에서만? 고갯집에서만 예외입니다. 어디에서만 예외다? 고갯집에서만 예외입니다. 기억나요? 자, 고도지구 3번. 네모였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조례 항상 이렇게 뜹니다. 지워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 건축할 수 없다가 되어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꿉니다. 자, 4번 생태계 보호지구 밑줄거요.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조례 밑줄거습니다. 맞죠? 맞아요. 자, 5번 갑니다. 자, 4번 정답. 자연 취락지구 밑줄거요. 4층 이하만 들어옵니다. 4층 이하. 관광 휴게시설 밑줄거요. 이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수 없다. 유학지포구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82쪽.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82쪽 8번. 복합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복합용도지구란 네모 딱 엮고, 자, 두 번째 줄 봐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토지용 밑줄 긋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긋고 별표 완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여 제한이야.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면 뭐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면 뭐고?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자, 2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일일이 계획잡자에 지정합니다. 일일이 계획잡자에 지정합니다.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맞죠? 3번 갑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한다. 자, 이 부분입니다. 건축 제한만을 완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용도에, 이 복합 용도에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제한만을 완화. 네모였고요. 네모였고서요. 토지용 제한을 완화한다. 이 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여기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됩니다. 4번 들어갑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입니다. 자, 3분의 1 이하 밑줄 긋습니다. 별표. 2분의 1로 바꾸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근데 5번 같이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봐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유락시설 중 유흥주점 이런 건 건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없었어요. 확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설란 보면은 거기에 8번 정답란 봐요. 유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이라고 있죠. 롤러코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등이 들어오는 거지 유흥주점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와. 걱정할 거 없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더 많은 용도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하더라. 이마트 들어오고 모텔도 들어온다 하더라. 뭐 이 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국토기법령상 자연취락지구 밑줄고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고. 요약집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정신병원은 못 들어요. 자, 5번이 그런 내용은 없어.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죠.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맞죠? 2번 갑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밑줄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시도지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가 되어지죠. 있다가 되어집니다.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3번이 틀렸습니다. 집단취락지구 4번, 밑줄 개발제한구역 밑줄 맞죠? 자, 5번에 방제지구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재저감대책 포함 밑줄 그었습니다. 용도구역 가겠습니다. 자, 요약집을 먼저 보겠습니다. 30쪽 가보겠습니다.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도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30쪽 가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자,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나와 있죠. 밑줄 한번 쫙 그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음식점 할 수 있다, 미술관, 박물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그걸 행위제한이라고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행위제한을 한다면 맞아 틀려? 틀린단 말이야. 그런 거 배운 적 없어 우리. 그러면 그걸 어디를 봐야 아느냐 이 말이야. 그 법이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가로 열고 행위제한이라고 써놔요. 행위제한은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법령으로 정합니다. 선생님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정 목적을 보면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야 됩니다. 스프롤 현상을 막겠다는 뜻이죠.
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입니다. 디귿번에 보안상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 밑에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죠? 지정목적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시골에도 포함되어 가지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될 수 있겠네요.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이런 데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가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 내만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지정하니까. 내용 이해 가요?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입니다. 별표 쳐야 돼요. 밑줄 긋고. 이걸 뭘로 바꾸느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바꾼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이고. 자,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입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지정권자 등 나오죠? 지정 및 유보기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밑줄 가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죠.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걸 뭘로 정하느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기억번에 시도의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도의사 네모에 꺼놓고 원칙이라고 쓰죠. 가로 열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밑줄 그어요.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니은번 갑니다. 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밑줄 긋습니다. 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밑줄 그어요. 시가화 유보기간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들어가는 거야.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그어요. 효력을 잃는답니다. 다음 날 빼먹고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이러면 다음 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난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은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한다 하면 틀려요.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만 해제는 자동시효가 된다니까. 이 말 이해 가요?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치고 실효고시라 그럽니다. 실효됐다 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자, 행위제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자, 행위제한 가로 열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써놔야 돼요. 이 법에서.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무슨 법에서 정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으로 다 정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기억본 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허가대상 아님이라고 써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어쩔 수 없는 도시군계획사업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대상 아님 써놔야 돼요.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특별시장, 시장 군수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동그라미 쳐요. 1, 2, 3, 4, 5, 6 묶어요. 1, 2, 3, 4, 5, 6 묶어놓고 허가대상이라고 써요. 허가대상이라고 썼어요. 자, 잘 보세요. 1번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유하는 자의 축사, 퇴비사, 잠실 등을 건축하는 자는 그냥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허가받고 하라니까 허가대상이라고 써놓고 그게 대답하면 어떡하라 그래야 지금. 징그럽네. 앉아있기는 하지. 앞에서 묶어가지고 허가대상이라고 쓰세요. 허가대상 써놓고 이거 허가받지 않고 해. 신고하고 해. 신고하고 해요. 이거 허가받고 하는 거야. 왜 허가받고 하냐면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것들도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는 나중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버리면 자동 해제돼서 그게 시가화가 가능하거든요. 도시적이 된다고. 이럴 때 보상 문제에 부닥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사 이런 거 지을 때도 원래 그냥 짓는 건데도 보상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야. 자, 2번 주택 증축이에요. 주택 증축할 때 그냥 한다, 신고하고 한다. 그렇죠. 허가받고 한다. 내용 됐어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OX
X, X지? 예스? 참말, 참, 정확하게 해. 어영부영 하지 말고. 예스? 봐봐, 어떤 신문제 나왔냐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게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OX, X 이거 허가 아예 안 나와. 왜? 보상 문제 부닥치니까 보상하려고 신축하도록 놔두겠냐 이 말이야. 증축만 가능해요. 이거 증축할 때 그냥 한다, 신고하고 한다. 옳지, 허가 받고 한다. 다음 주에 물으면 또 전부 다 신고하고 한다 그래. 참 한결같아서 좋아. 나는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한결같으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근데 22.5로 한결같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가로 열고 못 들은 척해요. 가로 열고 보면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면적이 한 90제곱미터 되면 1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이런 건 이제 주택과 관련된 시설인데 그건 10평이에요. 33제곱미터 이하 밑줄 긋고. 자, 그 다음에 마을의 공동시설이 있죠. 마을 공동시설, 마을이관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허가받고 해라. 잘 보세요. 4번입니다. 밑줄 그어요.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이야. 이런 건 원래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받아야 대상이 허가를 받고 해야 돼. 봐요.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있죠. 보건소라든지 경찰 파출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거 그냥 짓는 거라고 이게 협의 거쳐서 원래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나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뭘 하는 얘기야. 허가받고 하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 보건소나 경찰 파출소 등의 공용시설은 허가 없이 협의를 거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허가 대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뭐 사회복지시설, 뭐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까지. 자, 오른쪽 위에 한번 넘어가 봐요.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규모 안에서 밑줄 그어요. 이거 슈퍼 건축물이 하나 있다고 봐요. 1층에 슈퍼를 하는데 슈퍼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 용도 변경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그 규모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 규모 슈퍼 하나 잡아갑니다. 슈퍼 하고 있는데 슈퍼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그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선이에요. 밑줄 긋고 여기는 증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증축과 종교시설 증축만 가능하지 슈퍼를 증축한다 하면은 돼 안 돼?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허가 안 나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종교시설 증축 밑줄 긋고 자, 니은번에 허가시 의제사항.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산지전용 밑줄, 이목벌채 밑줄 이 두 가지를 허가를 받은 걸로 봐요. 산입된다 두 가지 잡아야 돼. 산자 동그라미, 이목벌채에서 입에 동그라미. 여기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OX. 왜 농지전용 허가는 이거 의제가 안 돼. 산지전용하고 이목벌채야. 두 가지가 산입된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디귿번에 특별시장 시장군수 허가권자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역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지장이 있는 경우 밑줄,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거예요. 자, 리을본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산림 동그라미 치고 이 안에서 임목벌채 조림 육림의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자 밑줄 거예요. 산림자원의 주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해 간다. 산림이 문제야. 안산림이나 바깥산림이나. 그래서 이제 산림법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야. 이걸 갖다가 국토계획법률로 간다 하면 틀려. 상당히 선정적인 내용이었는데 좋아들 하시네. 이건 뭐 자, 이게 국토계획법률로 한다 하면 안 돼요. 규정한다. 산림법으로 이제 산림은 개별법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미음번을 보면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앞에서 묶어요. 경미한 개발행위부터 건축신고 대상까지 묶어서 자, 요거는 거부할 수 없는 행위요. 허가 대상 써놔.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놓고 거부할 수 없는 행위 이렇게 써놔요. 이것만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건축신고 대상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고한다는 거야. 허가 받아라 이 말이야.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야. 이게 원래 건축신고 대상은 신고하고 하는 거죠. 건축행위를 하는 건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허가 받으라는 거야.
나중에 보상 문제에 걸리니까 다 허가받으라는 거야. 경미한 개발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경미한 개발행위는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으라 하는 내용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나와주죠. 거기는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횟집할 수 있다 그러는데 200평까지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고 수산자원 관리법에 나와 이게. 내용 아시겠어요? 행위 제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공유수면 및 그 인접토지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토지에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맞습니다. 토지에는 지정할 수 없다 하면 틀려. 왜 그러냐면 행위 제한 해야 되니까 공장들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니까 토지까지 지정하는 거야. 자,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자, 도시자연보호구역 봐요. 우리 도시지역 내에 우리 작은 등산로라든지 산책길 있죠. 이게 전부 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이에요. 우리 여기 쌍촌사거리에 있는 조금 소나무 나오고 이게 여기 동신대학교인가 어디 뭐 호남대학교인가 있는데 여기 나오더만 전부 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밑줄 긋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대상을 보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 밑줄 거예요. 이건 잡아야 돼요. 도시지역 안에만 지정되는 거예요. 도시자연보호구역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무등 사는 도시자연보호구역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연공원이라 그럽니다. 그건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요. 우리 도시지역 내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다 이렇게 되면 뭐다? 옳지. 자, 조금 쉬었다가